자, 집중들 하시고. 자, 다음 거. 자, 이제 가격론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가격 결정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질게요. 이거를 또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알고 계시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결정되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N자형 패턴에서의 파동의 이어짐을 가정을 합니다. 이 가격 결정론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P자 형태 패턴이라고 쳐요. 여기서 올라갔다가 이걸 어디까지 눌릴 거냐, 이 부분을 예측하지는 못해요. Y자 형태 마찬가지. 여기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기서 막 흔들리다가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 올라갔다 내려오는, 이걸 어디까지 내려갈 거냐, 이걸 예측하지는 못해요. 다만 N자 형태 패턴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엘리어트 파동이랑 기본 파동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거든요. 원래 이렇게 이런 파동에서 만약에 이게 1파동이라고 쳐요. 이거 첫 번째 N이라고 봅시다. 이거를 이만큼을 첫 번째 N에서 눌림을 줬어요. 눌림을 P라고 하거든요. 눌림 P다. 그럼 P에서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 요 과정이라고 봐요. 만약에 딱 이 지점에서 봤다. 여기서 과연 이 고점을 만약에 뚫는다면 어디까지 갈 것이냐. 이만큼을 예측하는 게 바로 가격 결정론입니다. 이 파동. 이만큼을 예측하는 게 바로 가격 결정론이에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자, 첫 번째로는 이제 N 계산법이라고 하는 계산법이 있고요. 요걸 봅시다. 눌림목에서 처음 상승한 N만큼.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이런 종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네 가지가 있잖아요. 이 네 가지가 항상 다 다른 케이스예요. 예를 들면 처음 상승한 N만큼 상당히 강한 파동이겠지. 정상적으로 이제 상승 추세를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강한 정상. 이걸 뭐냐면은 눌림목에서 처음 상승한 N만큼이라는 거는, 자, N 그 다음에 눌림목 P 그 다음에 N이 처음에 N과 똑같은 길이가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케이스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고수라면 이만큼 눌림목이 예를 들면 0.618이다. 이 피보나치 같은 거 대입을 해가지고 0.618이다. 아니면 0.5다. 이러면은 앞선 파동의 1.5만큼 혹은 뭐 우리가 막 계산을 하잖아요. 뭐 2.0만큼 올라갈 것이다. 이게 피보나치 계산법이죠. 근데 이 사람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얼추 이런 케이스가 있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보통 이런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강하게 정상적인 상승 파동을 탈 때 이런 파동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예를 들면은 이렇게 갔다가 정상적인 파동이라면 이렇게 똑같은 길이 그 다음에 갔다가 여기서는 만약에 똑같은 길이로 간다. 상당히 그냥 정상적인 상승 파동처럼 보여지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바로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V 계산법. V 계산 값은 이제 고점에서 눌림목의 V만큼. 이런 경우죠. 올라갔다가 눌림이 이만큼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 눌림목과 그 다음 눌림목이 이만큼에서 똑같이 올라가는 거죠. 이만큼이 같은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같은 거예요. 이렇게. 이만큼이랑. 이것도 같겠지, 사실은. 그러니까 눌림목에서 눌림목하고 고점에서부터 똑같은 길이. 이 세 가지가 다 이게 등변입니다. 다 등변. 요 세 개를 이렇게 이으면 정삼각형이 되겠죠. 그죠? 요런 게 이제 두 번째 V 계산값. 이 계산값은 굉장히 강한 거죠. 굉장히 강한 겁니다. 제일 강해요, 이게. 굉장히 강하다. 고점에서 N만큼. 갔다가 눌림이 얼마큼 나오든 간에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약할 때도 이런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 계산값으로 계산하는 시점에 이렇게 갔다 눌림이 굉장히 많은 거죠. 여기에서 눌림이 많다가 이렇게 올라가. 그러면은 이거랑 똑같아. 그 다음에 눌림이 또 많아. 그 다음에 이것도 똑같아. 막 야금야금 올라가는 겁니다. 주파 먹듯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이럴 때 이제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지. 그지? 이러다가 수급의 변화가 일어나면 물론 상방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매수를 추격 들어가기가 상당히 껄끄러운 상황이죠. 여기 들어가가지고 뭐 이 정도의 틈새를 먹는 상황이 아니라면 껄끄러운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고 N-P 계산법. 시작점과 눌림목에 이거 죄송합니다. 네, 처음에 N 계산값에서 제가 말씀을 좀 잘못 드렸네요. 그죠? 저도 헷갈리네요. 고점에서 N만큼은 굉장히 강한 거죠. 이렇게. 고점에서부터 이만큼 올라가는 거. 죄송해요. 저도 헷갈렸네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거지, 이거는. 굉장히 강한 거고. 다시 N-P 값. 요거를 볼게요. 시작점과 눌림목의 차이만큼 고점에서 상승을 한다. 이게 이제 약한 겁니다. 이게. 보세요. 이렇게 갔다가 어떤 경우냐면 눌림목이 존나 많은 거야. 그럼 여기에서부터 시작점과 눌림목의 차이는 얼마만큼이에요? 이게 N이잖아요? 이게 N이고 이게 P란 말이죠. N-P는 요만큼이죠. 그러니까 요만큼이 올라가는 겁니다. 고점에서부터. 고점까지 와서 여기서부터는 요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왔다가 똑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그 다음 파동도. 요만큼이 있다면
또 이만큼이 올라가는 거죠. 이만큼 이렇게. 아, 여기니까 여기서 이렇게 왔으면 여기까지 갔다가 여기서부터 이만큼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n-p 값이 보통은 눌림이 많고 상당히 파동들이 많이 경직되어 있는 상황. 여기서 만약에 매수로 추격을 들어가기가 상당히 좀 껄끄러워지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n-p가.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이런 경우가 있구나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래요? 그럼 이럴 때는 언제입니까? 이럴 때는 언제입니까?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 근데 이렇게 그냥 정의를 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가지 계산값의 최고가, 중요한 말이 여기서 나와요. 네 가지 계산값의 최고가와 최저가의 사이가 목표치 진폭의 범주를 판단한다. 이걸 우리가 그럼 대체 왜 배우는 겁니까? 라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가 올라갈 것이다. 어디까지가 진폭의 최고점이다라는 거를 예측을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첫 번째 N계산값. 이렇게 파동이 이렇게 왔어요. 이 정도 왔다고 치자, 그냥. 절반 정도. 여기서 이제 막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이 다음부터 이게 고점이 살짝 뚫렸다고 치자고. 이게 올라가려고 막 하는데 대체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 거 같냐. 여기서 매수를 추격을 들어가면 어디까지 봐야 될 거냐. 혹은 아니면 내가 지금은 단기 추세장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중기 차트에서는 매도장이기 때문에 올라왔을 때 나는 매도를 보고 싶다. 이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런 경우라면 어디에서 매도점을 기다릴 것이냐. 이런 걸 예측할 때 이런 게 쓰입니다. 네 가지 계산값의 최고가와 최저가의 사이가 목표치 진폭의 범주를 판단한다. 이 말이 뭐냐면 이 네 가지 중에 네 가지가 여기가 나올 수도 있고 여기가 나올 수도 있고 여기가 나올 수도 있고 여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여기에 지금 결국에는 이 안에서 논다는 얘기지. 이 안에서. 결국 이 안에서 논다는 얘기야. 이 네 가지를 계산을 했을 때는 이 네 가지에서 가장 고점 근처에서 우리가 매도를 만약에 기다린다면 여기서 기다리는 게 맞겠지. 만약에 매수를 추격을 들어간다면 가장 낮은 점, 그래도 추세가 좀 강한데 가장 낮은 점은 아닐 거면 두 번째 점, 이런 선에서 우리가 한번 청산을 기다릴 수도 있겠지. 여기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눌림목에서 처음 상승한 n만큼. 얼마만큼입니까? n이 요 정도니까 눌림목에서 얼추 그냥 그려볼게요. 얼추 요 정도 되겠지. 요 정도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a야. 여기가 a. v 계산법. 고점에서 눌림목의 v만큼. v가 지금 요 정도잖아요. 그지? 비슷하네요. b도 한 요 정도 되겠다. 조금 낮아서 b. 이 계산값. 고점에서 n만큼. 여기서부터 이만큼 올라가면 예를 들어서 이만큼 올라간다 치면은 쭈쭈쭈쭈쭈 좀 더 올라가겠지. 이 정도 올라가겠지. 여기가 C예요. 그 다음에 D는 어디야? 눌림목의 시작점과 눌림목의 차이만큼. 그러면 차이가 요만큼이잖아요. 여기서 요만큼 올라간다고 보는 거죠. 요만큼. 그럼 여기가 또 D. 이거는 차트가 너무 제가 좀 정직하게 그려가지고 비슷하긴 하네. 근데 어쨌건 이만큼이란 말이지. 결국 이만큼 안에서 논다는 얘기야. 여기서 파동이 한번 꺾인다기보다는 어떠한 저항을 맞는다는 얘기죠. 여기서 아까 얘기했었던 S형차 패턴처럼 러닝 커렉션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쨌건 얘가 걸려주는 라인이 이 안에서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 여기 B선, A선 만약에 매수 추격을 들어간다면 여기서 들어갔다면 요만큼은 노력할 수 있겠죠. 요만큼은. 매도를 들어간다면 이쯤에서 기다리는 게 가장 현명한 대응이 되겠죠. 여기서 매도 들어갈 준비하는 게. 그러니까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표치 진폭의 우리가 범주를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사실은. 그 다음 파동이 어디 라인 안에서 놀 거냐. 이 라인일 거다. 이 안에서. 이만큼.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가격 결정론에서. 그래서 이 부분을 예측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또 눌림이 예를 들면 이 정도 나왔어.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응용을 해볼 수 있죠. 예를 들면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왔다가 아까 이 정도 잘 왔다고 치자고요. 한 C 정도에 눌렸어요. 그 다음에 눌림목이 졸라 많이 나왔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여기에서부터 올라간다. 근데 파동이 지금 보니까 엘리어트 같은 걸 보니까 여기가 지금 1파동인 것 같고 여기가 3파동인 것 같아. 1, 2, 3, 4, 5가 갈 것 같은데 물론 1, 4가 겹치면 엘리어트가 아니긴 하지만 최소한의 어느 정도는 만약에 이 정도 말고 얘를 잘못 들었다. 엘리어트라고 보자. 그러면은 1, 2, 3, 4 이렇게 왔다고 쳐요. 여기에서 이제 5파동째를 이제 예측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얼마만큼 갈 거냐를 예측을 해볼 수가 있죠. 보통은 가장 낮은 게 이거잖아요. 고점에서 눌림목만큼. 아니면은 시작점과 눌림목의 차이만큼 이런 거. 그러면 이 정도. 이 정도가 되겠지. 얘가 만약에 16,000이다. 얘가 16,000 30이다. 최소 30에서 한 35 정도. 근데 만약에 이 값이 여기가 16,000 60이다. 그러면은 30이나 40 정도, 35 정도. 이 정도 선에서 한번 매수를
청산을 걸어놓으면은 좋은 대응이 될 수 있겠지. 근데 만약에 이게 마지막 5파동에서 눌림이 나올 것 같아. 이게 1, 3, 5잖아요. 오면은 여기에서부터 어느 정도 눌림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게 한번 꺾일 수도 있겠고, 얘가 수평 매물대 예를 들면 뭐 종가선이다. 아니면 뭐 시가선이다. 아니면 수평 매물대가 이전에 뭐 전날에 엄청나게 많은 뭐 수평 매물대가 쌓여있는 구간이다. 그럼 이런 구간에서 한번 매도를 기다리고 있는 것도 괜찮죠. 기다려서 나는 한 10포인트만 먹어줄 거야. 50이나 아니면 뭐 15포인트만 먹어줄 거야. 45까지만. 이런 대응이 가능하겠죠. 예를 들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응용이 가능한 거죠. 꼭 여기에 첫 번째 3파동째부터가 아니라 그 다음 파동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또 올라갔을 때. 너무나 파동이 강하면서 S형차 패턴으로 러닝 커렉션이 일어나면서 올라가는 파동만 아니라면 이런 대응이 또 가능할 수 있겠지. 정상적으로 건강한 눌림을 계속적으로 주는 장이라면 이런 대응이 또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모든 건 정상적인 파동을 가정으로 합니다. 네. 자, 그리고 목표가와 조정가, 모든 가격은 균형점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이 일목산인의 맥점이다. 이 얘기는 조금 이따가 드릴 겁니다. 이 균형점을 찾는 게 또 하나의 포인트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파동론, 가격 결정론, 파동 공부, 패턴 공부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입니다. 기본. 그래서 그 균형이 깨지는 지점을 알고자 하는 것이 일목산인 연구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까 우리가 파동들을 막 그리면서 어느 정도의 파동의 진폭의 예상치를 우리가 그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가겠구나. 이 정도 갈 것 같아. 이만큼 안에서 놀 것 같아. 근데 이 정도 만약에 갔다가 이렇게 눌렸어. 그 다음 파동이 한 이 정도 갔다가 여기서 한 이 정도 안에서 놀 것 같아. 이제 여기에서 이게 만약에 올라갔다가 여기가 균형점이 깨지는 지점이다. 예를 들면 이걸 예측할 수 있다면 대박이겠죠, 여러분들. 그지? 여기서 뭔가 패턴이 변화할 것 같아. 여기서 예를 들면은 옆으로 횡보하거나 아니면 뭐 P자 형태가 되거나 아니면 여기서 갑자기 Y자 형태가 되거나 아니면 역으로 N자 형태가 될 수도 있겠지. 이렇게 뭐 역해된 숄더를 만들어주고 이런 지점을 예측할 수 있다면 대박이겠죠, 여러분들. 그잖아요. 이런 점들을 항상 우리는 알고 싶어 하잖아요. 이거를 알고자 하는 게 바로 일목산인 연구의 핵심입니다. 뭘 이용해서? 이런 기본적인 가격 결정론과 왜냐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올라갈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게 가격 결정론이라면 아까 우리가 기본적인 어떤 패턴 공부를 한 게 파동론이고 그 다음에 시간론을 가지고 이런 균형점 혹은 전환점을 알고자 하는 게 바로 일목균형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알고자 하는 게 바로 시간론이 들어가요. 여기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